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떡볶이로 이어진 인연. 2006년 가을, 서울 합정역 근처 작은 골목길. 당시 나는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직장인이었다. 월급도 빠듯하고 야근도 많았지만 유일한 낙이라면 회사 근처 포장마차에서 먹는 떡볶이 한 접시였다. 그날도 퇴근 후 포장마차 천막 아래에 들어섰다. 빨간 양념이 자글자글 끓는 떡볶이 냄비 옆에서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왔구나. 오늘은 많이 힘들었어? 나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조금이요. 떡볶이 하나 주세요. 아주머니는 익숙한 손길로 떡볶이를 푹푹 담아 접시에 얹어주었다. 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앞에 두고 홀짝홀짝 콜라를 마시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였다. 초등학교 2학년쯤 되어 보이는 꼬마 아이가 포장마차 앞에서 멀뚱히 서 있는 게 눈에 띄었다. 손에는 10,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쥐고 두 눈을 깜빡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아주머니가 다정하게 물었다. 왜? 뭐 사러 왔니? 아이는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엄마가 떡볶이 사오랬는데 무슨 말 해야 할지 몰라서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는 새빨개진 얼굴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괜히 마음이 뭉클했다. 그럼 3,000원어치 포장해 줄게. 엄마랑 같이 먹어. 아주머니는 아이에게 푸짐하게 떡볶이를 담아주며 덤으로 김밥 한 줄까지 얹어주었다. 아이는 양손 가득 봉투를 들고 활짝 웃었다. 그리고 아주머니와 나를 번갈아 보며 깜짝 인사를 했다. 고맙습니다. 아이는 비오는 골목을 신나게 뛰어가며 아까 받은 봉투를 꼭 껴안았다. 그 뒷모습을 보며 아주머니와 나는 동시에 웃었다. 애들이 이렇게 순수해서 참 예뻐. 아주머니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콜라 한 모금을 들이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참 별거 아닌 순간인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 이후 나는 그 포장마차에 더 자주 가게 되었다. 가끔 그 꼬마도 엄마 손을 잡고 포장마차에 들렀다. 서툰 인사도 하고 우스꽝스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상하게 그 골목길 포장마차는 내게 단순히 떡볶이를 파는 곳이 아니라 하루 동안 삭은 마음을 달래주는 작은 쉼터가 되어버렸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거칠었지만 이 작은 포장마차 안에서는 따끈한 떡볶이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온 세상을 덮는 듯했다. 작은 온정이 하루를 바꾼다. 제목, 아빠의 운동화. 2006년 겨울 서울 중랑구. 나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을 맞아 새벽부터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있었다. 수능이 끝난 선배들이 하나둘 대학 생활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다. 그날도 새벽같이 나가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영하 10도를 웃도는
매서운 추위에 손과 발이 꽁꽁 얼었다. 집 앞 골목을 도는데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눈에 띄었다. 눈밭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어쩐지 낯익은 느낌이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바로 아빠의 운동화였다. 몇 년째 신고 다닌 군데군데해진, 하지만 아빠가 가장 아낀 운동화였다. 순간 심장이 털썩 내려앉았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나는 운동화를 얼른 들고 달려서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거실에는 아빠가 소파에 털썩 앉아 있었다. 두 손은 얼어 있었고 얼굴은 바람에 붉게 타올라 있었다. 아빠는 내 손에 든 운동화를 보더니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 그거 버리려고 밖에 놔뒀어. 나는 말없이 아빠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며칠 전 아빠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아빠, 운동화 좀 바꿔야겠네. 다 떨어졌잖아. 괜찮아, 우리 딸. 아직 멀쩡해. 늘 그렇게 웃으며 넘겼던 아빠였다. 그런데 오늘은 새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어디서 샀는지 딱 봐도 산티나는 빳빳한 저가 운동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겨우 산 낡은 코트 한 벌을 아빠가 보며 이렇게 말했었다. 우리 딸 멋지다. 이제 어른 다 됐네. 아빠는 자신의 운동화를 포기하면서 나를 어른으로 인정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찬물에 손을 담갔다. 눈물이 쏟아질까봐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빠의 새 운동화 옆에 작고 낡은 상자 하나를 놓았다. 안에는 내가 조금씩 모은 돈으로 산 운동화 한 켤레와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아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 이제 이 운동화 신고 함께 걸어요. 다음 날 아침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리고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고맙다, 우리 딸.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은 겨울 바람보다 더 따뜻하게 내 마음을 감쌌다. 진짜 사랑은 티 나지 않게 희생하는 것이다. 제목 10,000원의 기적. 2006년 초겨울 서울 지하철 2호선 어느 한적한 오후였다. 나는 그날따라 약속도 없고 시간도 넉넉해서 느긋하게 전철을 탔다. 덜컹거리는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던 찰나 내 눈앞에서 작은 소란이 벌어졌다. 아이고, 어떡해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붉은 목도리를 두른 아주머니 한 분이 얼굴이 새하얘진 채 영무원과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트에서 장을 본 후 지갑을 어디선가 놓고 내린 모양이었다. 문제는 지갑 안에 신분증이며 카드며 현금이 다 들어 있었다는 것. 손에 든 비닐봉지 안에는 갓 산 과일과 반찬거리들이 잔뜩 담겨 있었지만 정작 집으로 가는 버스비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기만 할 뿐
선뜻 도와줄 용기를 내지는 못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마음은 움직였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허름한 잠바를 입은 청년 하나가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꼬깃한 지폐 한 장을 꺼내 아주머니에게 내밀었다. 이거라도 받아가세요. 버스 타셔야죠. 그 지폐는 10,000원짜리였다.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안 돼요. 그냥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괜찮아요, 정말. 하지만 청년은 꿋꿋했다.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 길 잃었을 때 어떤 아주머니가 돈 주고 택시 타라고 하셨거든요. 덕분에 집에 잘 갔어요. 갚는 셈 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 얼굴에 스르르 미소가 번졌다. 나를 포함해 모두가 눈빛으로 참 좋은 친구네 하고 속으로 말했다. 결국 아주머니는 10,000원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고 연신 고맙다고 허리 숙여 인사했다. 청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곧바로 열차에서 내렸다. 가벼운 발걸음이었다. 창밖으로 그 청년이 작은 파란 가방을 메고 성큼성큼 걷는 뒷모습이 보였다. 나는 이상하게도 그날 그 장면 하나만으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아주머니는 손에 든 10,000원짜리를 소중히 가방 속에 넣으며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는 나직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세상 아직 살만해요. 정말.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이런 작은 선의 하나가 세상을 조금 더 환하게 만든다고. 그날 이후 나는 지갑을 잃어버린 친구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나에게도 그런 따뜻한 10,000원 한 장쯤은 충분히 있을 테니까.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밝힌다. 제목 마지막 도시락. 2006년 봄 경기도 수원. 나는 한 중학교의 3학년 담임이었다. 아이들은 사춘기의 한가운데에서 친구와 싸우고 선생님과 대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들 순수하고 따뜻한 구석을 가진 아이들이었다. 내 반에는 지훈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인사를 잘하는 착한 아이였다. 지훈이는 형편이 어려워 매일 무료 급식을 이용했다. 가끔은 간식 하나를 사는 것도 주저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3월 어느 날 지훈이가 점심시간에 나를 조심스럽게 불렀다. 선생님, 오늘은 급식 안 나와요? 나는 깜짝 놀라 급식실로 달려갔다. 알고 보니 급식실 보수 공사 때문에 그날 하루 급식이 중단된 것이었다.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라고 통지했는데 나는 지훈이처럼 사정이 어려운 아이들을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이다. 지훈이는 멋쩍게 웃었다. 괜찮아요. 안 먹어도 돼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 아프게 들렸는지 모른다. 나는 급히 교무실로 달려가 지갑을 뒤지고 매점에서 김밥 2줄과 우유를 사서 지훈이 손에 쥐어주었다. 밥은 꼭 먹어야 크지.
지훈이는 얼굴을 붉히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 이후 나는 조심스레 지훈이를 더 챙기게 됐다. 가끔 몰래 간식을 사주고 따뜻한 말을 건넸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지훈이의 모습이 조금씩 밝아졌다. 어느 날은 친구들에게 농담을 건네기도 하고 운동장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름방학을 앞둔 7월 말이었다. 지훈이가 나에게 작은 종이 봉투 하나를 건넸다. 선생님, 이거 드리고 싶어요. 봉투 안에는 손수 만든 작은 도시락이 들어 있었다. 밥과 김치, 그리고 조그마한 달걀말이 하나. 손으로 정성껏 쌌다는 게 한눈에 보였다. 나는 순간 울컥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지훈이는 쑥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학교가 좋아졌어요. 고맙습니다. 나는 도시락을 손에 꼭 쥔 채 서둘러 창밖을 바라보았다.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 작은 도시락은 내게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 귀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마음을 다해 전한 지훈이의 진심.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교사로서 지친 내 하루를 구해주었다. 그해 여름 나는 그 도시락을 잊지 못했다. 지금도 가끔 힘든 날이면 종이봉투 안에 고이 담겨있던 그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떠올린다. 진심은 작은 것 하나에도 온 마음을 담는다. 제목, 우산 아래의 약속. 2006년 6월 장맛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따라 아침부터 줄기차게 퍼붓던 비에 서울 신촌 거리는 온통 젖어 있었다. 나는 친구와의 약속에 늦지 않으려 우산을 푹 눌러쓰고 서둘러 걷고 있었다. 그런데 횡단보도 앞 신호를 기다리던 내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커다란 가방을 메고 비를 쫄딱 맞은 채 서 있었다. 우산도 없이 얇은 옷이 온통 젖은 채였다. 손에는 구겨진 전단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는데 마치 마지막 구명줄을 쥔 듯 꼭 쥐고 있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괜찮아? 우산 없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집에 가야 하는데 길을 몰라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다. 그 전단지는 아마 집 주소가 적힌 안내문이었던 것 같다. 나는 아이를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넌 뒤 인적이 드문 모퉁이로 들어갔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지만 내 작은 우산 아래로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엄마 아빠 번호 알아? 아니요. 어쩔 수 없이 나는 아이가 쥐고 있던 전단지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주소가 적혀 있었다. 다행히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동네였다. 그럼 우리 같이 가자. 우산 아래로 들어와. 아이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 하다가 곧 내 옆으로 바짝 붙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조심스레 고개를 내민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좋은 사람 맞아. 나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비를 같이 맞겠어? 아이는 그제야 씩 웃었다.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아주 조심스럽고 천천히 걸었다. 나는 일부러 걸음을 늦췄다. 아이가 미끄러지지 않게, 그리고 혹시라도 또 불안해하지 않게. 길모퉁이를 돌아 주택가로 접어들 무렵 멀리서 누군가 다급히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수빈아, 아이의 엄마였다. 그녀는 헐레벌떡 뛰어와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알고 보니 아이는 어린이집 행사 후 잠시 혼자 나온 사이 길을 잃은 거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요. 아이 엄마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는 내 우산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우산 아래에서 제 딸이 얼마나 안심했을지 몰라요. 나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돌아서서 걸을 때 마음 한켠이 뭉클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내 발걸음은 가벼웠다. 나는 그날 이후로 늘 작은 우산을 가방에 하나 더 넣고 다닌다. 언제 어디서 또 누군가에게 우산 아래의 약속을 지켜야 할지 모르니까 작은 보호가 누군가의 세상을 지킨다.